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 미지의 바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뗐을 텐데요. 이때 우리한테는 콜럼버스 같은 그런 경륜이 있는 항해사가 절실해질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좋은 정보가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유튜브를 보실 때 피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사는 거, 그거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종목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방송 많이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요.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다 진짜 사서 담다 보면 거의 전 종목이에요. 종목 선택이나 사고 파는 타이밍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께 투머치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권위의 복종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는 무지성 매매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요.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의 구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만 듣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일종의 책임 회피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인 장치인데요.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자신의 계좌는 이미 녹아내린 후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행동은요, 내 계좌에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도 나는 오로지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의견은요, 귀하게 듣는 것은 좋아요. 저도 물론 가끔씩 찾아보고요, 귀담아 듣는 조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의 생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찾게 될까요? 그건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지의 세계거든요. 주식시장의 원리를요,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주가 상승과 하락 이런 거에 명확한 알고리즘을 찾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주식 투자의 기술이 길거리 지식, 그러니까 스트리트 날리지에 가깝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투자가 만약에 전문 기술이라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장인을 찾아가서 도제식으로 실무 스킬을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는 이런 성격의 전문 기술과 조금 달라요. 의사나 변호사들이 하는 일과는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아무리 워런 버핏 문화생이라고 해도요. 그와 똑같은 성공을 모사해내지는 못합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불확실한 속성은 인간한테 공포감을 주죠. 투자자들은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 미지의 바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뗐을 텐데요. 이때 우리한테는 콜럼버스 같은 그런 경륜이 있는 항해사가 절실해질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두려우니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한 혼돈의 상황을 되게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 혼돈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줄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지하철에서 뛰쳐내렸어요. 이러다가 막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를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막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죽을 병인가요? 저 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딱 이처럼 심장 통증을 겪는 환자한테 의사가 무슨 병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해주면요. 환자의 90%는 안심한다고 해요.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단지 환자의 경험을 명사화해서 말을 해줬을 뿐인데 말이죠.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복잡했던 그런 머릿속의 퍼즐이 탁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경험하죠. 우리도 막 이런 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전기차 섹터가 고공행진하는데 왜 오늘 BYD만 5.8% 급락했지? 전날 미국이랑 사우디랑 협상을 했다는데 이게 유가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애플은 왜 채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거를 누가 속 시원하게 탁 답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때 가려운 부분을 싹싹 긁어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는 그래서 그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유가가 얼마까지 갈 건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투자자는 이렇게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분들은 꼭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어디까지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문가의 해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 막 비관론이 우세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여기에 합세해서 비관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낙관론이 우세한 시기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낙관을 증폭시켜요. 비관적인 시장 상황을 해설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면 어때요? 투자자들은 초조하고 조급해지잖아요. 이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점에서 주식을 막 내던진다고 해도 전문가분들이 책임져 주는 건 없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한 거니까요. 아무도 그 주식을 사라고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거지. 저는 전문가분들께 배울 수 있는 거는 투자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 등이라고 생각해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점은 전문가분들이 우리한테 신박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보 같은 거는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종목 정보를 뭐 준다고 해도요. 사실 사고 파는 시점은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더더욱 알려주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과 기대하기 어려운 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전문가의 조언도 조언이지만 투자자한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비록 그 생각이 틀렸을지라도 말이죠. 생각이 틀렸다는 게 명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그냥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지식이나 정보를 더 채우시겠다고 막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투자 전문가와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요. 시장 레포트를 읽고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막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나만의 속도로 그렇게 차분히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